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험관하기에 관련해가지고 착상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안정적인 착상을 위해서 자궁 내막의 조건이 있어요. 일단 1번은 자궁 내막 두께. 이식할 때 8에서 10mm 정도 사이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번 자궁 내막의 구조, 이제 배란기 즈음 해가지고 후기 증식기 때는 트리플 라인이 보여야 되고 윤곽이 뚜렷하면서 등등등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갖춰져 있는 분들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착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궁 내막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리기,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 각각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리기 때는 일단은 자궁 내막이 쌓여졌던 게 탈락이 되고, 난포기 때 서서히 다시 생겨나게 되고, 배란기 때 팽배해지면서 황체기 때 그게 이제 성숙되면서 연그러가고 안쪽에 있는 혈관의 모양들이 다 바뀌면서 착상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능층과 기저층으로 되어 있어요. 기저층은 그냥 밑바닥 층이에요. 기능층은 그 위에서 계속 변하는 층이거든요. 생리할 때 나오는 층은 다 기능층이에요. 착상하는 층도 기능층이에요. 그런데 유산 수술을 하거나 혹은 자궁 내막염이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층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윗부분의 기능층의 생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막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지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네요. 어느 쪽은 두껍고 어느 쪽은 좀 얇네. 이렇게 불균형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불균일을 했을 경우에는 착상에 실패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궁 내막 증식기하고 분비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착상을 잘 하려면 착상하는 시기는 분비기에 해당하는데, 증식기부터 잘 되지 않으면 분비기에만 갑자기 좋은 내막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증식기는 뭐냐? 그러니까 생리 후부터 배란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난포에서 분비되는 이제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자궁 내막이 증식하면서 두터워지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제 시험관 할 때 가서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3mm에서 6mm, 7mm, 8mm, 10mm까지 막 계속 두터워지는 양상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숫자로 표현해서 얘기를 해주게 돼요. 이 기간에는 세포들이 변화가 생기게 돼요. 세포들이 점점 키도 커지게 되고 그 모양이 좀 바뀌고 점점 좀 조밀하게 쌓여야 되는 시기. 이 시기는 사실 좀 단순해요.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면은 두께적으로 증식되고 사이즈적으로 두꺼워지는구나, 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지만 이 증식기의 증식만으로는 착상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분비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어려워요. 분비기가 이거는 배란 후부터 생리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채취를 하게 되면은 채취 후부터 1차 피검사 하는 부분 혹은 생리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배란 후에 이제 한 48시간 정도에는 영양 물질들이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해요. 지방과 글리코겐이 막 풍부해지기도 하고, 이제 상피세포 기저부에는 이제 다른 양상들의 소공들이 나타나고 이런 모양들을 변화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또 착상 창문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착상 창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영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착상 창문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정란이 내막에 착상을 되는 시기예요.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는 그냥 자연주기 상태에서는 보통 생리 20일에서 23일 사이 정도에 열려요. 보통 한 2, 3일 정도 열려 있다고 하게 되거든요. 배란을 생리로부터 14일 날 하잖아요. 그리고 자연 임신이라고 보게 되면은 착상하는 시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7일이 걸려요. 7일 동안 나팔관을 통과하면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14 더하기 7을 하게 되면 21일이잖아요. 그럼 그거 전후로 해가지고 열렸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수정란이 자궁 내막 근처에 없으면 착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제 20일, 21일, 23일 이렇게 착상 창문이 열리는 시기에 왜 중요하냐면 그때 내막 구조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혈관들도 좀 직선형으로 처음에 생겼다가 그 시기에는 막 나선형으로 꼬이게 돼요. 나선형으로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으로 넓히기 위해서예요. 자궁 내막에 영양분을 얘네들이 많이 공급해서 착상해서 팽배해지자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생리 한 20일째 정도에는 분비 기능이 왕성해져서 분비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기질의 부종, 막 이제 팽배해지면서 막 붓게 되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23일째 가서는 나선형, 그러니까 소동맥 혈관이 나선형으로 막 꼬이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서 현저하게 간질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신비롭게도 하루하루 다르게 일어나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 날짜별로 일어나는 그 날에 그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20일째 저희를 해야 되는데 한 50%만 하고 50%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21일째로 넘어가요. 부종도 일어나야 되고 투과성도 증가되는데 이것도 또 미진한 상태도 그 다음 또 22일이 넘어가요. 23일이 넘어가 하다 보니까 안쪽에서 닫혀있는 구조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매일매일의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하고 자궁내막은 수정란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착상이 그럴 때는 이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시거든요. 이 하루만 흔들려도 착상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에는 내막에 하는 일들이 매 일자마다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착상유도 물질, 이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되잖아요. 착상유도 물질이 잘 분비되어야지 착상이 된다. 이것도 분비기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LH 서지 7일 후 이게 뭐냐면 이제 배란을 신호를 보내고 7일 후에 아까 얘기한 착상 창문이 열리는 그 시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착상이 시작되게 되는데, 자궁내막 분비물이 이제 뭐가 분비가 되냐면 분비선 세포로부터 이제 뭐 글리코프로틴, 펩타이드, 혈장에서 나오는 누출액, 그리고 혈액 내 뭐 면역글로불린 상태 등등등 다 자궁내막의 이제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자궁내막 강으로 전달이 돼요. 보통은 20일에서 23일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잠깐 열리는 그 유리한 착상 기간, 그때 이제 포배기 배아 상태가 내막 근처에 있어야지 분비 물질에 대한 신호를 받고 얘네들이 접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궁내막 수용성 분석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황체기 5일차 때 보통 검사 진행해요. 내막 조직에 이제 RNA 분석을 해서 수용성하고 관련된 RNA가 발현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저 RNA가 발현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게 분비되는지에 대해서 OX를 보는 거거든요. 냉동배아 이식 시에만 가능하니까 검사하는 달이랑 이식하는 달의 내막 주기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뭐냐면은 착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이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착상이 잘 안 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매달 자궁내막이 양상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식하려고 할 때 내막이랑 저거 검사할 때 내막이 그 날짜별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그 속도 자체가 다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검사했을 때는 예를 들면 3일 늦었는데 실제 이식하게 될 때는 5일 늦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 착상 창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식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맞아 들어가거나, 혹은 호르몬요법을 했던 분들은 이런 차이가 또 많이 나고, 또 하나는 질염 상태, 감기 걸리는 거. 그러니까 감기도 염증이잖아요. 염증 환경에 일어나는 경우에 이게 또 확 바뀌고, 또 수면이 잘 안 돼서 수면 밸런스가 많이 깨진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자꾸 바뀌게 되세요. 동일한 여성에서도 A라는 환자를 만약에 1년 동안 치료하면서 계속 내막을 체크했을 경우에도 정말 매달 다르더라고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다른데 난임 여성들은 특히나 더 많이 달라요. 착상 창문이 열리는 시기는 항상 똑같을까? 이게 항상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착상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특히 과배란 등의 호르몬 요법하게 되면 착상 창문이 열리는 시기가 바뀌어 버려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나의 착상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매달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내막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은 정말 실전에 가서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식할 때만 그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착상의 그 부분은 실패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착상 창문과 관련해서 자궁내막 성숙도를 체크하는 그 부분이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막 주기에 따라서 발현되는 자궁내막 분비 물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표로서 확인하게 되는데, 물질이 이 사람이 얼만큼 더 많은가 얼만큼 적은가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시기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는 검사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막 주기라고 하는 게 생리하고 나서 날짜마다 분비되는 게 다르구나, 내막이 달라지는구나, 정말 하루하루가 아예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구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뭐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뭐 인티그린, 그리고 뭐 코엑스2 요소, 뭐 이런 부분들의 물질들이 증식기엔 상승하고, 뭐 분비기엔 줄어들고, 혹은 분비기엔 뭐 증가되고, 그런 부분들이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